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갠 발표를 맡은 국민대학교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김윤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 VA 때보다도 더 쉽게 구성을 해서 이번에는 아예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률 분포, VA에서 나온 확률 분포가 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I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내일 뭐 먹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 라고 하면은 아무런 정보 없이는 절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모델도 마찬가지로 어떤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도 없으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한 거, 이 사람이 느끼한 걸 못 먹고 뭐 매운 걸 못 먹고 뭐 햄버거를 좋아하고 어제 햄버거를 먹었고 이런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이제 뇌에서 어떤 네트워킹을 거쳐서 어떠한 확률들을 예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느끼하고 매운 음식은 이 사람이 못 먹으니까 먹을 확률이 낮겠군. 뭐 햄버거를 좋아하니 또 먹을 확률이 있겠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의 어떤 X 값에 대해서 이런 느끼한 음식, 매운 음식 하나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계산됐을 때 이 각각의 확률들에 대해서 어떤 분포를 이룬다라는 것이 AI에서의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예측은 모두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MBTI에 대한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률로서 표현을 합니다. ISFP가 60%이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으니 너는 ISP 같아 라는 식으로 이제 마치 GPT가 어떤 단어 토큰을 생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률로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ISFP가 60%, 뭐 ISFJ가 20%, 뭐 ESFP가 5% 이러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각각 확률로서 변환이 되는 걸 저희는 확률 분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MBTI 같이 어떤 하나의 연속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이산적인 데이터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어울리는 뭐 숫자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이미지와 대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와 관련돼 있으면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 확률을 비교하는 거고 왼쪽에 있는 확률표 역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조건들을 통해서 확률 분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AI 모델은 정보, 데이터, 조건에 따라서 확률이 계속 변하게 되고 이 조건을 보통 잠재 변수 Z에 따라서 X 값의 확률이 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조건이 뭐 아까도 나와 있지만 그 저렇게 느끼한 거 못 먹는다 저렇게 네 가지에 대한 조건밖에 없으면 사실상 모든 확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조건을 어떻게 다 고려하는지가 여태까지 나왔던 이제 생성형 모델의 PX 기분 Z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생성형 모델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부터 설명을 하면 우선 클래스, 단 하나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이러한 이산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그런 분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생성형에서 갠지 고양인지 예측하는 게 이런 1번과 같은 유형입니다. 2번과 같은 유형은 욜로와 마찬가지로 이제 인풋이 존재하지만 아웃풋이 연속 확률 분포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비박스처럼 레그레션을 통해서 어떤 수치적인 위치, 박스의 위치를 예측하는 게 이제 2번과 같은 유형이고 그리고 오늘 알아볼 것은 이제 3번과 같은 생성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는 물론 인풋이 없지는 않은데 거의 인풋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생성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시작해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뭐 강아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고양이 사진을 그린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생성형 모델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인풋이 없고 아웃풋이 연속 확률 분포이다. 그래서 이제 VA 저번 발표 때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기 정보인 Z가 3번의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것처럼 Z가 없는데 대체 어떻게 예측을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인풋이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떠한 특정한 노이즈로부터 들어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규 분포에서 뽑는다든지 뭐 표준 정규 분포에서 뽑는다든지 다음과 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Z가 없기 때문에 아무 확률 분포로 잡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어떤 주사위를 굴려서 해당 숫자가 나온 사람이 뭐 청소를 한다던가 발표를 한다던가 이런 게 사실 생성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Z를
주사위의 분포다라고 잡았고, 그 다음 생성형 모델을 어떤 발표 행위라고 잡았기 때문에 이는 생성형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Z, 잠재 변수 Z는 주사위 확률 분포이고 발표 확률 분포인 X를 생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주사위의 확률 분포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각각의 확률이 다 6분의 1이기 때문에 발표할 사람인 결국엔 6분의 1의 확률로 발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생성형 모델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아까는 주사위 그림이 이산 확률 분포였지만 이 Z가 사실은 연속 확률 분포여야 저희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 저 3차원에서 저 모든 3차원에 있는 모든 공간을 Z가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한 데이터 포인트에서 어떤 생성형 뭐, 이미지가 나올지를 잘 예측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생성형 모델의 최종 목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 사실 1번 유형처럼 이제 모르는 벡터 공간 오른쪽과 같은 Z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사위의 각 주사위의 이제 한 확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오른쪽과 같은 모든 공간의 확률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Z에서 어떤 뭐 아까 같이 뭐 발표로 가는 경로, 아까는 6분의 1 그냥 균일 분포였지만 이 FZ 역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FZ가 미분 적분이 가능해야지만 미분을 통해서 확률을 업데이트하고 적분을 통해서 각 나올 이미지의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연속 확률 분포 생성형 모델이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전 논문들은 해결을 해왔습니다. 1번은 이제 모르는 공간 Z를 저희가 알고 있는 공간으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정규 분포와 균일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하고 그 이후에 KL 다이버전시와 같은 그런 확률상 이제 분포상 같아지는 그런 확률 기법을 통해서 확률 분포를 저희가 아는 X 분포와 유사하게 만든다라는 게 이제 1번에 대한 해결 방법이고, 2번은 사실상 모든 Z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 이 Z를 데이터에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정규 분포, 균일 분포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진짜 모수를 측정을 하자라는 방법으로 이제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MC 기법이라고 이제 까먹어가지고 MC 기법은 이제 상태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샘플링을 정교하게 진행을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몬테크롤로 그린 거였는데 어쨌든 3번은 이 FZ가 미분 적분이 가능하려면 사실상 적분을 쓰면 힘듭니다. 사실 이 대수학 같은 경우에서도 적분은 구하기 많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이제 사실상 쌀 적자에 나눌 분자기 때문에 나눠서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그마를 통해서 이산 확률 분포의 합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 나온 샘플링을 이제 시그마로 합쳐서 어떤 확률 계산을 하고, 그리고 시그마기 때문에 합은 미분에서 영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통해서 확률 분포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모델은 이와 같이 발전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VA와 GAN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Z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와 같이 알기 쉬운 분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VAE는 이 X에서 Z를 만들고 이 Z에서 다시 표준 정규 분포로 KL 다이버전시를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겪기 때문에 사실상 X의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로 프로젝션이 된다, 정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AE는 X 자체의 분포를 이제 어떤 잠재 벡터의 분포를 옮길 때 표준 정규 분포로 잘 학습시켜서 옮기는 거고, GA에는 이와 달리 그냥 정규 분포에서 그냥 표준 정규 분포에서 뽑아버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놓고 이제 생성자와 이제 판별자를 통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 한 데이터 포인트, 이 Z의 한 데이터 포인트가 어떠한 그림을 더 잘 생성하는지에 대해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VAE는 요리 레시피에 따라서 천천히 맛을 내는 요리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X 하나하나 분포, 그러니까 재료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 재료로 낼 수 있는 많은 요리들을 분석하고 이 요리들에 대해서 확률로 계산을 해서 요리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요리가 있을 때 뭐 김치찌개 이 요리 재료로는 뭐 김치찌개가 나올 확률이 뭐 70%고 뭐 된장찌개가 뭐 3, 뭐 20%고 그러면 김치찌개를 만들겠죠. 그래서 VAE는
X에 대한 분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를 낼 수 있지만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맛을 낼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GA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천재와 같이 이제 진짜 같은 맛을 빠르게 내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실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백종원 님처럼 그렇게 네, 그런 식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GA에는 망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재료들을 보고 아는 요리 중에서 자기가 아는 그런 노이즈에 대해서 이 분포를 아는 분포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서 판별자를 속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AE와 GAN의 차이를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이제 지금부터 GAN에 대해서 빠르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 G는 결국 목표는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이 된 분포를 가지고 D를 속일 수 있는 분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X의 분포를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RGB 수치값이 있을 텐데 이 수치값에 대한 분포, 이 수치값이 3차원이죠. 3차원에 나올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어내서 판별자를 속여야 되는 거고 판별자는 X와 이제 G가 만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들어온 데이터 중 누군지 맞추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흔히 아는 알고리즘, 뭐 딥러닝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이 좀 많은데 제가 좀 상당히 간략하게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국 목표는 생성자 G가 이미지 분포를 잘 학습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목적 함수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GZ라는 것은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애고 판별자 DX는 확률로서 0부터 1 사이의 값이고 데이터를 판별하는 어떤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VEDG에서 D는 목적 함수, 위에 있는 목적 함수를 높이려고 하는 애고 G는 이 목적 함수를 낮추려고 하는 애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사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결국에는 목적 함수를 높이냐 낮추냐는 사실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들고 왔고 이 로그 함수에서 x 값이 0과 1 사이면 저 x축 밑에 저 그림일 텐데 저 그림에서 값을 높인다라는 것은 x가 1에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거고 값을 낮춘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x가 0에 수렴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자 D는 왼쪽 텀과 오른쪽 텀 결국에는 어떤 맥시마이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DX는 이제 1을 뱉도록 학습을 해야 되고 1-DZ도 역시 1을 뱉도록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1을 뱉으려면 DGZ는 0을 뱉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적 함수에서 D는 이 목적 함수를 높이려고 하는 애고 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DX는 1을 뱉어야 되고 DGZ는 0을 뱉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 G는 똑같이 이제 이 텀을 목적 함수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사실 왼쪽에 있는 텀은 G에 대한 함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텀만 이제 최소화시키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화시키려면 로그 안에 있는 값이 0에 수렴해야 되고 그러려면 DGZ가 1을 뱉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 함수 하나로 D와 G를 동시에 학습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생성자 G는 결국 이미지 분포를 학습하려고 이 목적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VDG의 목표는 생성자는 그 자기가 만든 데이터 분포와 이 노이즈에 대해서 만든 분포와 이제 실제 데이터 분포를 같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 GAN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식이 이거를 위해서 나왔고 이거를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판별자 D의 목표는 결국에는 저 PG와 P 데이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로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그림이 있는데 이제 A에서는 분포가 둘이 잘 일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C에서는 분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D에서는 어, 그 판별자에 대한 확률이 그 목적 함수의 목표가 2분의 1을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생성자 G라는 애가 그 MLP를 쓰는 이유는 그 노이즈에서 뽑은 샘플을 결국 X에 대한 분포로 프로젝션을 하기 위해서 MLP를 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형 변환을 하면 이 분포는 사실 평행 이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분포를 같게 하려면 비선형 변환을 할 수밖에
밖에 없습니다. 사실 샘플링을 통해서 만들 수 있긴 한데 MLP가 더 이제 계산적으로 효율이 좋기 때문에 G에는 이런 이제 MLP를 썼고, 결국에는 G 분포 전체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초록색에 있는 각각에 대한 그 데이터의 포인트 하나하나가 그 X에 대한 분포의 이제 평균, 뮤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그림은 지금 Z에 대한 분포는 X의 분포의 이제 꼬리 부분에 지금 프로젝션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학습을 시키다 보니 C에서는 Z에 대한 분포는 각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는 결국 이 X 분포의 뮤, 그러니까 평균으로 점점 프로젝션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D는 결국에는 하나하나에 대한 분포가 같아지고 있는 거고, 이 프로젝션, 결국에는 이거를 위해서, 이 분포를 갖게 하기 위해서 부적 함수를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어떤 역전파와 확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속 함, 연속 확률 분포가 아니라 이상 확률 분포로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고, 지금은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로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 확률 분포 시그마에서 이제 연속 확률 분포 이제 그 인테그랄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p 데이터 x 뭐 로그 dx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 두 번째 텀에서 세 번째 텀으로 가는 이 과정은 결국에는 D의 입력을 X라고 했을 때, 판별자의 입력을 X라고 했을 때, X는 생성자가 내뱉는 그 Z에 대해서 생성자가 내뱉는 분포, GZ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두 분포가 각각 같아지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는 증명 과정이기 때문에 기납적으로 X와 GZ는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치환 과정을 거치는 거고, 또한 또 다르게 보면 샘플링된 Z 분포는 아까 사진처럼 X 분포로 매핑되기 때문에 뭐 PG와 PX는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텀이 나왔고, 이 세 번째 텀에서 이 네 번째 텀으로 가는 것은 이제 아래와 같은 식에서 증명이 되는데요. y가 이제 a 로그 y 플러스 b 로그 1 마이너스 y는 이제 a 플러스 b분의 a에서 이제 극대값,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진짜 미분을 해봤고, 이 미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맨 오른쪽과 같은 식이 되고, 결국에 y의 1-y는 0과 1에서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 미분값에서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부호에 영향도 못 주고 0으로 수렴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엔 a 플러스 by가 0이 돼야 되고, 결국에는 y는 a 플러스 b분의 a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by가 0이 되는 극값이긴 한데, 극대값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최대값을 가지려면 저 a 플러스 b에 대한 부호가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 나와 있던 n이라고 표현된 모든 a, b가 최대값을 얻는 건 아니고 a 플러스 b가 양수이며, 그리고 저 y 값인 a 플러스 b분의 a가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a, b에 대해서만 최대값을 얻는다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말한 이유는 사실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이고, a 플러스 b분의 a는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이 적분식에서는 항상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g는 목적 함수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좀 더럽긴 한데, 그 아까 이 d샵 z에 대한 그 최적값이, 최적해가 이 p 더하기 p분의 p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입을 하면 이제 세 번째 식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로그 뭐 p 데이터 x 더하기 pg분의 p 데이터 뭐 이런 식의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분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증명이기 때문에 귀납적으로 x와 pg z는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식이 나오게 된 거고, 다섯 번째 식은 KL 다이버전시 수식에서 나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증명되어 있는 식을 통해서 이제 Q를 2분의 P 데이터 X 더하기 PG X로 치환하고, 아까 Q를 그렇게 치환하고 P를 P 데이터, 뭐 PG 이렇게 치환을 하면 이제 다섯 번째와 같은 식이 되고, 그리고 또 GSD에 대한 식은 오른쪽 아래 하단에 대한 식과 같아서 젠슨 뭐였는데, 어쨌든 그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맨 아래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는 최대화를 하는 거고 G는 목적 함수를 최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4가
최소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GSD는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 P데이터와 PG가 같아질 때 GSD의 값은 0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 함수는 G가 생성자의 분포, 그러니까 생성자의 분포가 실제 데이터의 분포와 같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목적 함수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코드적으로는 G가 노이즈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M개의 샘플을 만들고 X에서 또 M개의 샘플링을 하고 K번 역전파를 통해서 판별자 뒤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MLP이기 때문에 G 역시 한 번만 역전파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봤는데 실제로 그리 어려운 코드는 아니었고 여기 있는 알고리즘과 그대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논문에서 알고리즘 1의 수령과 관련해서 이제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살짝 요약을 하면, 괜히 항상 데이터 분포와 같은, 그러니까 생성자가 항상 데이터 분포와 같은 분포를 만들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G가 만든 분포를 통해 뒤에 목적 함수가 최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 D가 다른 분포를 학습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다르게 이제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다른 극대값으로 수렴하는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 그 컨벡스, 그러니까 각 볼록 함수의 최대값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하나의 볼록 함수의 그레디언트와 방향성이 대부분 일치하고, 사실 논문에서는 다양한 무한대의 파라미터 그리고 무한대의 학습 시간이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러닝 레이트를 이제 학습하면서 점점 줄이는 것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 볼록 함수에 대한 극대값을 찾다 보면 점점 최대값과 가까워지고 그에 따라 더 좋은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수의 법칙으로 수렴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이고요. 위에는 잠재 벡터 Z에서 그냥 선형 보관법을 통해서 생성을 했고, 오른쪽은 그 노란색 박스 쳐져 있는 컬럼 전까지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무작위로 샘플링을 한 거고, 그 마지막에 있는 컬럼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 분포가 어땠는지 그 정도를 보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유사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장점으로는 실제 샘플을 아주 잘 샤프하게 생성을 한다. 그리고 샘플들이 각각 독립적이다. 상관이 없다. 라는 게 이제 노이즈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단점으로는 결국에는 VAE는 확률 분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떠한 정규 분포의 어떤 X 값이 어떤 생성을 한다, 어떤 생성물을 만든다에 대한 이해가 되지만, 이 GA에는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가는 포인트 바이 포인트 그런 생성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 분포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MLP를 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분포가 갖춰지게 되고, 이거는 그냥 이제 MLP에 대한 성능이 좋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매핑이 잘 되지 않는다 볼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이렇게 됐고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